철우는 장을 본 뒤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장바구니를 들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은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점심시간 직전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기표를 뽑아 한 칸 떨어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이 작은 은행은 그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고 가끔 자식이 보내준 용돈을 찾던 곳이죠. 그는 오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호출되자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구 너머에서 윤미주 직원이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고객을 맞이해온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철우 할아버지, 오늘도 장 보셨군요. 철우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뭐 살다 보니 또 배도 고프고 말이지요. 평범한 대화였고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분위기는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윤미주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모니터에서 철우를 향해 다시 모니터를 향해 움직입니다. 철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손가락을 가볍게 재촉하며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윤미주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작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창구 유리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철우는 황당함 속에 직원 전용 상담 자리로 이동합니다. 봤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듯 윤미주가 화면을 확대하고 서류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종이를 넘기는 손짓이 재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류 한 장 위에 적힌 숫자가 철우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17500000000. 그는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자릿수는 낯설고 허무맹랑한 세계일 뿐이었죠. 이게 뭡니까? 철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윤미주는 서류를 손바닥으로 꼭 누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행 내부 방송이 정각을 알리는 멜로디를 울려 퍼뜨렸지만 둘의 시간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뒤돌아보며 웅성거렸고 다른 직원은 궁금한 듯 창구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윤미주는 결단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예요? 그 말에 철우는 멍해진 눈으로 서류를 바라봅니다. 초현실 같은 숫자가 종이에 뚜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75억. 말도 안 되는 금액. 그의 일상과는 접점이 없던 단어. 철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행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으로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나에게? 윤미주는 손에 땀을 쥐며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보안 섹션 쪽으로 서류를 들고 이동합니다. 철우는 창가 쪽의 별도 상담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합니다. 간단히 돈만 찾고 집에 가려 했던 하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나빠진 몸을 비웃듯 씁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미주가 돌아옵니다.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본점 보안팀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한대요. 철우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들 속에서 더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누가 잘못 보낸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런 송금은 실수로 일어나기 어렵죠. 윤미주의 한마디에 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소문이 번지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직원들끼리 수군거림이 오가고 벽면 CCTV가 바쁘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철우는 자신이 갑자기 낯선 주목을 받는 신기한 전시물이 된 기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저분 175억? 의미 없는 숫자들이 그의 이름을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미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들어온 날짜를 보니까 할아버지, 혹시 가족 중 누가 최근에 연락 오셨나요? 철우는 순간 등을 타고 한 줄기 냉기가 스쳤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이 생각나긴 합니다. 윤미주는 그 대답을 듣자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깊게 생각합니다. 철우는 자신의 말이 불필요한 복잡함을 더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숫자로 포장되어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은행 밖에서는 이상한 기척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친 낯선 남성이 은행 유리문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고르는 짐승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우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바로 시선을 피합니다. 작은 한숨이 철우의 주름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손에 꽉 쥔 번호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버리고 나가던 그 하얀 종이가 이제는 운명이 비밀 메시지를 숨겨놓은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은행 안의 공기는 누군가 몰래 숨을 멈춘 듯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철우는 아주 작은 변화가 삶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철우가 은행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장바구니 속 무거운 야채들이 팔을 끌어당겼지만 그는 아까 봤던 낯선 남자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난히 눈길을 주었고 몇 명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선들이 철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은행에서 봤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반대편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철우는 모르는 척했지만 어깨가 굳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철우를 향해 짧게 눈을 스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철우는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내렸습니다.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장바구니를 내려두며 그는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꼬여버린 생각들이 풀릴 기미는 없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지워버렸던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진 동생 철민. 그와 연락이 끊긴 지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밖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우는 창문 틈을 살짝 열어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은행 앞에서 봤던 바로 그 검은 차량이 골목을 천천히 기어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코트를 입은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우는 숨을 멈춘 채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벽시계가 초침을 힘겹게 움직일 때마다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후 그는 윤미주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괜히 그녀까지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아
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온 습관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라면 드라마 한 편 보고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TV를 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철우는 깨닫습니다. 어떤 변화는 경고 없이 다가오며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미세한 시선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철우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은행을 다시 찾습니다. 어제의 불길한 기척이 가시지 않아 상황을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익숙한 향과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미주는 철우를 보자마자 그를 상담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알아낸 사실로 인한 피로와 긴장이 엉켜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송금 내역을 다시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서에는 해외 계좌에서 송금된 기록과 함께 이상한 코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코드들이 범죄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우는 자신과는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주의 표정은 장난이나 착오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미주는 송금자가 철우의 동생 이름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철민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과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했던 말. 철우는 그 편지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돈이 정말 내 동생이? 윤미주는 쉽게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철우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한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철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은행 안을 훑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철우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말없는 살기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윤미주는 남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철우에게 상담실 안쪽으로 몸을 숨기라고 손짓했습니다. 철우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심장은 노쇠한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어떤 진실이 숨어 있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그의 삶은 이미 평범함에서 멀어졌고 이제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커튼 뒤로 이동한 철우는 숨을 죽인 채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사실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음을. 철우는 상담실 커튼 뒤에서 조용히 숨을 참고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지만 몸을 최대한 벽에 기대어 흔들림을 감추려 했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처럼 고객을 맞이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창구를 하나하나 훑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시선이 언제든 철우를 향해 꽂힐 것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윤미주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남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무언가 종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철우의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고
옆에는 이상한 기호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윤미주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우는 커튼 틈으로 남자의 표정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사냥감을 손에 넣기 직전인 짐승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은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실내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잠시 철우가 숨은 방향에 멈춘 듯해 숨소리까지 삼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남자가 떠나고도 한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커튼 뒤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미주는 서류를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철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으며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평범했던 인생에 누군가 갑작스레 검은 얼룩을 끼얹은 것만 같았습니다. 윤미주는 보안팀과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남은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결국 동생의 이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미주는 정리된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되면 정말 많은 걸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철우는 가만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돈, 사라진 동생, 위협적인 남자.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유리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점 내부에 포개진 여러 비밀은 이제 막 뚜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우는 깨닫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윤미주는 급하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우는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보며 무거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윤미주는 철우를 재촉해 은행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따라 몇 분을 걸어가자 작은 택시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성은 윤미주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며 합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택시는 곧바로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철우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윤미주는 안정적인 숨을 쉬려 애썼지만 그녀의 시선도 자꾸 거울 뒤를 향했습니다. 걱정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된 주택가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우와 윤미주는 낡은 철문을 통과해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상태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방 안에서 철우는 잠시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찾았습니다. 윤미주의 지인은 경찰에서 정보 제공을 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철우의 상황이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우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낯선 공간의 냄새와 불안한 정적은 그의 심장을 더 조여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가만히 움켜쥐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철우는 결국 말없이 주머니에서 과거의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철민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걸 돌려줄게. 그는 동생이 남긴 약속을 지금에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돈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눈앞에 있는데 절대 쉽게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욕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75억이라는 무게는 축복보다 곤란으로 느껴졌습니다. 철우는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도망치기만 해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심장은 두렵게 떨렸지만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작은 방 안에서 확실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은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윤미주와 경찰의 보호 아래 조심스럽게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듯해 그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불안을 끊어내기 위해, 위험의 근원을 스스로 끌어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사복 차림으로 은행 주변을 지키며 조직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윤미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척하면서도 남자 직원에게 신호를 주어 내부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철우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가만히 다리 위에 얹으며 누군가 들어오는 문을 주시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 코트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철우의 심장은 뛸 수 있는 한계까지 몰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을 자신이 지배한다는 듯 느긋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철우를 발견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철우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킬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순간에 눈빛이 부딪히자 서로가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돌진해 철우를 넘어뜨리려 했고 은행 안은 곧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들이 날렵하게 그를 제압하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누운 남자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안전을 위해 철우를 급히 뒤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채 욕설을 내뱉자 경찰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철우의 동생과 함께 투자 사업을 진행했던 파트너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뒤 막대한 자금을 독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자금을 추적해온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철우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윤미주는 숨을 몰아쉬며 철우 곁에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거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혼란스러운 진실 앞에서 묵묵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모든 선택들이 지금 이 자리로 자신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지만 가장 어두운 골목은 이제 막 탈출한 것이라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모든 게 끝난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는 잔잔한 구름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한결 평온했습니다. 철우는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위험이 막바지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 그는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에 발을 끼우며 그는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동생 철민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서툴고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죄만 남기고 떠난 인생을 후회하며 언젠가 꼭 형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싶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우는 편지를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철우는 정식으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17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은 그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마음을 하늘로 보내며 기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미주는 다시 은행 창구에 앉아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우가 찾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을 함께 지나온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철우는 담백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미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강을 꼭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던 철우는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요. 햇살이 인도를 따사롭게 비추고 작은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삶은 여전히 평범할지 몰라도 그 평범함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우는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라, 그리고 고맙다.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그는 조용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